네, 우리 정치에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과 대학원생 70명이 모여 있습니다. 질문을 받아볼 텐데요.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누구에게 어떤 질문을 할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손은서입니다. 저는 박형준 시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각 정당에서 극단적인 의견을 걸러내지 못해서 위기가 닥쳤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은 그런 극단적인 의견에 대한 게이트키핑이 잘 되고 있는지, 또 당 내에는 그런 것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적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 민주정치의 가장 곤혹스러운 점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해서 팬덤 정치, 또 일정한 그 그룹의 집단적 감정을 극단적으로 이게 밀어올려서 그걸 지지층으로 삼아서 또 그들에게 걸맞는, 그들에게 이 부응하는 행동과 정책을 통해서 이 자신의 지지를 올리는 거거든요. 이게 다 이제 그 민주주의의 위기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인인데, 사실 이것을 뚜렷이 막을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미디어 하나만 하더라도 이 레거시 미디어라 그러죠. 우리 이게 전통적인 미디어, 이 전통적인 미디어가 차지하는 영향력이 굉장히 줄었어요. 근데 이제 그 과거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지금을 비교해봐도 그때는 전통적인 미디어 영향력이 굉장히 컸는데, 이번 탄핵 국면에서 보면 사실은 그 전통적인 미디어들보다 그런 이 새로운 뉴미디어들, 유튜브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당에서도 정당이나 또는 이게 전통적인 미디어도 이 국민들이 신뢰를 그 좀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통적인 미디어도 다 좌표를 찍고 자기 방송을 하거나 신문을 내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럴 바에야 확실히 자기 감정에 어울리는 유튜버들을 찾는 이런 경향들이 커진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지지층이기 때문에 정당이 자꾸 더 거기에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이 그런 어떤 일부 팬덤층에 의존해 갖고 정치를 하게 되면 정치적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늘 이 그 당 내에서 그런 어떤 합리적인 그 토론의 장을 확장하고 거기서 어떤 문제를 수기하는 이런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민주당이나 지금 국민의힘이나 이게 담론 공간이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원들끼리 또는 당내의 그런 토론 공간이 약해지다 보니까 사실은 바깥에 자꾸 그런 그 팬덤 정치나 유튜브 정치에 이 의존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당내의 그런 어떤 수기 공간을 확대하는 노력이 목적의식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 반대쪽에 계신 방청객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을 들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은영이라고 합니다. 저도 탄핵이 빈번하게 일어나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철희 수상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여러 번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현재 윤석열 대통령까지 한국에서 대통령 탄핵 사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질문인데요. 책에 쓰신 거 아니에요? 탄핵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거는 그냥 쉽게 보면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잘못하니까 그런 거겠죠. 또는 노무현 대통령 사례로 보면 대선 직후에 그 대선 결과로 수용하기 어렵던 정당 몇 군데 정당, 한쪽은 스스로 이제 그 당에 대통령에 속겠다가 나가버렸기 때문에 배신감에 좀 치를 찌던 정당이고, 한 정당은 당연히 자기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졌기 때문에 대선 불복의 차원이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표를 통해서 총선에서 대통령에 속한 정당을 과반 정당을 만들어 줌으로써 탄핵 안 된다라고 막아줬던 거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제가 그때 국회의원이긴 했습니다만 당시 민주당은 굉장히 탄핵에 좀 주저주저했습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들의 정당의 후보였거든요. 탄핵 당했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국민들 속의 상당수가 아니 탄핵해야지 니들 뭐하냐라는 전화가 빗발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주저주저했거든요. 그러나 촛불 든 국민들이 이 광장에서 연인은 1,700만 명이 모여서 탄핵을 외치니까 정당으로서는 도리 없어 따라간 거고요. 그래서 당시 저 새누리당입니까? 새누리당에서도 62명이 동참할 수밖에 없던 그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탄핵은 대중에 의해서, 대중의 힘에 의해서, 국민의 힘에 의해서 탄핵이 이루어진 케이스죠. 저는 그 두 가지 사례에 주목을 했는데 그래서 탄핵이 남발되면 안 된다. 제가 책을 11월 5일자로 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 탄핵할 만한 이유가 지금 마땅치 않다. 조금 더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라고 신중하자는 얘기를 했거든요. 탄핵 남발하면 남미처럼 되는데 남미를 우리가 민주주의 선진국이라 얘기하지 않지 않냐. 야당도 조금 절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상상도 못했던 사안이 벌어져 버리니까 제 책에서 주장했던 게 좀 한가한 얘기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아까 셀프 탄핵이라고 그랬잖아요. 대통령이 이렇게 전 탄핵 사유를 대놓고 제시할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탄핵이 되고 안 되고의 첫 번째 문제는 대통령이 절제하고 자제하라고 탄핵 제도가 있는 거거든요. 잘못하면 임기를 못 채울 수 있으니 자제하세요라는 메시지를 주는 게 탄핵 제도인데 그 제도의 취지를 수용 안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탄핵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조금 이건 정치학적인 설명이긴 합니다만 상권 분립에 의하면 사법부는 빼놓고요.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이중적 정통성이잖아요. 대통령도 선출됩니다만 의회도 선출되잖아요. 이 양자가 공통의 어떤 각각의 정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실정은 입법부가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입법부가 잘못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 양자의 충돌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냐라는 게 학자들이 주목했는데 결론은 뭐냐? 답이 없다. 대통령제는 치명적 한계가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또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정치가 아까 우리 시장님 말씀처럼 담론이라든지 대화라든지 숙이나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점점 거칠어지고 상대를 죽여야지 내가 사는 정치가 되기 시작한 거는 저는 우리 정치가 이렇게 나빠진 시작이 저는 어느 시점부터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는 검찰 수사 때부터 저는 거칠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치가 나빠진 거예요. 그리고 탄핵 이후에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우리 정치가 더 나빠진 것도 사실입니다. 민주주의를 교정한 측면도 있긴 합니다만 후속 과정을 잘못 관리해서 민주주의 질이 또 나빠진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딱 하나의 원인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정치가 잘못 가고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인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반성해서 한국 정치를 업그레이드하는 한국 사회를 대혁신하는 계기로 만들지 못하면 정말 탄핵의 일상화가 이루어질 것 같아서 저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예.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충분한 설명이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예.